about이 갖고 있는 그 주변을 아우르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께서는 about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about의 기본 그림은 뭐뭐의 주변에입니다. 우리가 흔히 I don't know about that, 나는 그것에 대해서 몰라 라든가 Let's talk about tha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 about의 역할은 조금 전에 나왔던 이 that 이라는 것, 이 주변에 있는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Let's talk about that 이라는 표현은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정도로 의역하면 훨씬 더 원래 그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미드나 이런 데를 보다 보면요, 영어로 넌 나의 어떤 면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대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거를 What do you like about me?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 번역을 제가 이제 면이라고 했지만 about 이라는 그림은 나라는 존재를 둘러싼 나와 관련한 것들, 그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 나의 성격, 나의 뭐 외모 이런 식으로 나에 관련된 그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컨대 뭐 내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뭐 그런 이유로 나를 좋아한다면 뭐 상대방은 You're smart, 너는 똑똑하잖아 라든가 Your smartness, 너의 똑똑함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나라는 사람을 특징 짓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질문과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전치사 about은 이런 추상적인 그림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주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documents were scattered about the meeting room, 서류들이 회의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었다, 이런 표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about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바로 회의실로 간주되는 그 공간, 그 공간의 뭐 이곳저곳입니다. 동서남북 뭐 어느 쪽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한 가지 사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간주되는 모든 공간들을 포함해서요, The students gathered about my desk, 학생들이 내 책상 주변으로 모였다, 이렇게 되면은 뭐 내 책상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뭐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모인 것을 뜻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듣고 읽는 그런 영어 문장들 중에서요, about이 정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우는 아마도 시간 표현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누군가가 뭐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었을 때 아주 정확하게 무슨 분초까지 대답할 게 아니라면 It's about 10, 10시 정도 됐어 라는 식으로 대답할 때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10시라는 그 정확한 시점이 들어있죠. 그걸 기준으로 분과 초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아울러서 about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He came home about 2 p.m. 그는 오후 2시경에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뭐 정도, 뭐 경, 이런 그림을 가진 것이 바로 abou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시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수치들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He is about 177 cm tall. 그는 키가 대략 177cm 정도야. He is about 36 years old. 그는 대략 36세쯤 되었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수치에 쓰여서요, 그 언저리를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about을 이제 여기만 쓰기는 좀 섭섭하죠. 그래서 어떤 동작의 근처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그림들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문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He is about to leave. 여기서 이 about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about을 빼고 그냥 he is to leave 이라고 하면 이제 he라는 존재는 is 어떤 상태로 있는데 to, 즉 어디로 향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 그리고 그 to 뒤에는 이제 leave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he는 leave라는 그런 동작을 다음 순서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날 예정이다, 또는 떠나기로 뭐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통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형을 보고 보통 뭐 be-to 용법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이제 about이 들어가서요, he is about to leave 라고 하게 되면 그는 to leave, 즉 leave 하는 쪽으로 향하는 그러한 단계에 거의 이제 다가간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뭐 하려는 참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통 번역을 하죠. 학창시절에 이제 be about to 라는 말을요,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수거로 외우신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about은 아주 자연스럽게 임박의 그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어떠한 그 상태인 경우에 그 상태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The ramen is about cooked. 이렇게 되면 그 라면이 다 되어간다,
Our remodeling is about completed. 우리 리모델링이 뭐 거의 끝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제 전치사가 아니라 이제 부사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dogs are roaming about. 그 개들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 The dogs are running about. 그 개들이 뭐 이리저리 뭐 뛰어 돌아다니고 있다. 뭔가 뚜렷한 목적 없이 그렇게 막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잘 그려지시나요? I often walk about with my dog. 라고 하면 나는 종종 반려견과 산책을 한다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walk랑 그 다음에 about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붙여서요, 그냥 walk about 이렇게 하나의 명사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영국 영어에서는 왕이나 이제 귀족들이 백성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행위 있죠. 일종의 뭐 민정 시찰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호주 원주민들은요, 일정 나이가 되면 오지로 나가가지고 이제 몇 달간을 생활하면서 야생의 자연세계에서 사는 방법을 뭐 습득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이거를 이제 walkabout이라고 불러요. 네, 이게 1971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자, 어떻습니까? 네, about이 갖고 있는 그 주변을 아우르는 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셨다면 여러분께서는 about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가 땡기네요. 너무 오래된 영화라 저는 이 영화가 있는 곳을 찾으러 wander about, roam about, walk about 하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